그리고 부당이득 제도는, 반환제도는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평과 정의의 관점을 큰 틀에서는 또 본다. 그래서 사안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공평과 정의의 관점을 좀 잘 설득시켜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부당이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법조문은 부당이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상대방의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참 법률상 원인 없이가 무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개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런 논의나 이론적인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 판례를 위주로 이런 게 바로 부당이득이다라는 거를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된 때,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거나 해제됐으면 매매대금을 줬으면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급부 수령에 돈을 받은 거에 원인이 된 그 계약이 없어져 버렸을 때, 법률상으로 원인이 없어져 버렸을 때, 무효나 취소나 해제됐을 때 그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부당이득이고, 채무가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변제할 때, 그 다음에 담보권이 우선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었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돼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우선권 있는 담보권자가 배당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은 바람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후순위자가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 받은 사람한테 너가 받은 건 잘못된 거야, 원인이 없는 거야, 내가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돌려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제 비용상한 청구권이라고 해요. 비용상한 청구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대차나 임대차의 경우에 그 사용차주나 임차인이 해당 물건, 그거 자기 거 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썼거나, 아니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비용을 썼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용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부당이득이 실질은 부당이득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 경우, 대표적인 게 수임인의 비용상한 청구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변호사도 그래요. 여러분들 업무를 맡겨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등기 비용이 들었다. 보통 위임계약서 특약상에 보면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이 있는데, 특약에 따르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위임이 내는 비용인 거지 수임인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임대차 기간을 종료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버틸 때, 그거는 계약 기간까지는 월세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계약이 없는데 지가 혼자 그걸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 행위가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않았어요. 등기는 이전받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점유는 넘겨준 거예요. 점유를 넘겨줘서 점유 사용은 하고 있는데 등기를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아직 등기는 못 받았지만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기간 동안 등기 받기 전에 사용 수익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배당 요구 채권자인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후순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득, 부당이득이니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득은 실질적 이득이어야 되는데,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고, 채권을 취득한 것도 이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고차 3년 사기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돈이 바로 인출이 됐어요.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득이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피가 곧바로 인출을 했고 이체가 돼서 넘어간 거고, 이 피가 그 이득을 실질적으로 수취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제도의 이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말한 거라서, 입금 즉시 입금된 직후에 인출됐거나 다시 이체된 경우에는 이득을 취한 걸로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좀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고, 그리고 부당이득 제도는, 반환제도는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평과 정의의 관점을 큰 틀에서는 또 본다. 그래서 사안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공평과 정의의 관점을 좀 잘 설득시켜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